자,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저희 병원에서 밀도 보강 수술을 받으셨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하는 수술의 20%에서 30% 정도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왜 어떤 환자들은 밀도가 높고 어떤 환자들은 밀도가 낮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밀도가 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가 떨어지는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은요, 생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착률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그 원장님이 추구했던 밀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생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여기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 선택을 할 때에는 이 병원이 생착률이 괜찮은 병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저 같은 전문가들도 그런 병원들을 추려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원장님께서 수술을 10년 이상 이렇게 좀 오랜 기간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안정된 결과가 계속 나온다는 평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특히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결과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수술 전후 결과들은 그 원장님이라는 아티스트의 작품 전시회 같은 거다, 이걸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올리는 병원들, 이런 병원들은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가시면은 생착률이 평균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병원은 어느 정도 골라낼 수가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 아예 원장님께서 심을 때 심는 밀도를 낮게 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장님들마다 올릴 수 있는 최적의 밀도를 다 다르게 생각하세요. 어떤 선생님은 정상적인 밀도의 한 30%다, 어떤 선생님은 한 50%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 정도를 맥시멈으로 본다. 그것도 저희는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원하시면은 제가 거의 정상 밀도로 심어 드릴게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원장님들마다 추구하는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냥 생착률이 매우 좋은데도 원장님이 듬성듬성 심어서 밀도가 낮게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원장님한테 가셔서, 원장님, 어떤 병원들은 정상적인 밀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한 7, 80%까지 올린다고 그러고, 어떤 선생님들은 3, 40%라고 그러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원장님은 평균 밀도를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들 중에는요, 맨 처음 수술을 대략적으로 정상의 한 50에서 60% 정도를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리터치 수술을 해가지고 밀도를 좀 더 보강하는 게 더 환자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선생님들 생각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환자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병원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들어가는 거랑 환자가 나중에 느끼는 감정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가서 꼭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 밀도가 떨어진 세 번째 원인, 한 모낭 단위 안에 평균 숫자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밀도가 낮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다시피 우리 모낭 단위 안에는 머리카락이 1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2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3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성 헤어라인이나 남성 앞쪽에다 심는 경우에는 앞쪽에 모낭 단위 하나에 3개나 4개짜리를 막 심어버리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어색해서 보통 한 모낭 단위 안에 하나짜리나 2개짜리만 위주로 심는 그런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모발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밀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젊은 남성들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밀도를 높여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셔서 원장님들 수술을 한 결과도 보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이 모낭 단위 안에 3개짜리도 넣으시나요? 4개짜리도 넣으시나요? 이런 걸 항상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물어본다고 싫어하시는 선생님들 없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네 번째, 원장님이 밀도 있게 심었고 그 다음에 생착률도 좋은데 본인의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서 전반적인 밀도가 떨어져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다른 부분들도 밀도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울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특정 부위의 밀도를 좀 더 많이 높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원장님한테 내 모발이 좀 가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게 심어달라는 거를 어필을 좀 하시면은 원장님들에 따라서 본인이 평소에 매일 심으시는 밀도
밀도보다도 더 신경 써서 밀도 있게 심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머리카락이 좀 가늘다 이러면 원장님이랑 충분히 어느 정도 또 상의를 해서 그런 밀도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은 그래도 밀도가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원장님이랑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그다음에 원장님한테 충분히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피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은 밀도가 떨어져서 속상해하는 이런 경우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